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김난희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불임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불임의 정확한 개념과 또 불임의 종류, 그리고 불임을 유발하는 원인 및 위험 요소들, 그리고 한의학적인 진단 및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불임이란 약 1년간 피임 등 아무런 장애 없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난임의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차성 불임과 2차성 불임으로 나뉩니다. 1차성 불임은 과거에 한 번도 임신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요. 2차성 불임은 과거에 임신을 해본 기항력은 있으나 그 후에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부가 각 배란주기에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한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년 안에 약 90%의 부부들이 임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임의 발생 빈도는 전체 가임기 여성의 약 한 10에서 15%를 차지하는데요. 우리나라 실제 산부인과 외래 환자의 한 8% 정도가 불임증으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번도 임신을 하지 않았던 1차성 불임이 2차성 불임에 비해서 더 많은데요. 약 비율이 6대4의 비율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신, 출산이 점점 오늘날에 감소하는 추세는요. 불임 환자가 사실은 늘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불임증 빈도는 예전 과거나 현재나 유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짐으로 해서 결혼, 출산의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또 피임법의 발달이나 임신 계획을 미룬다든지 아예 아이를 원치 않는 소가족 제도의 확산 등이 원인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임신 능력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24살 때가 최대치를 찍고요. 이후에 매년 5년이 경과될 때마다 임신 성공 능력이 2배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35세 이후부터는 임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임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성적인 원인이 있고요. 남성 측의 원인으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여성 측의 원인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게 난소 요인이 있습니다. 난소에서 배란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배란 장애는 여성 불임의 원인의 약 40%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데요. 첫 번째, 조기 난소 부전이 있습니다. 폐경이 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인 40대 이전에 난소가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버린 상태를 뜻하는데요. 조기 폐경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기 폐경은 향후에 절대로 생리를 할 가능성이 없고 이로 인해 임신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를 조기 폐경이라 하고요. 조기 난소 부전은 불규칙하지만 생리할 가능성이 있고 임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을 뿐이지
임신은 실제 가능한 상태를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하죠. 두 번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습니다. 여성의 난소 또는 부신에서 정상 이상의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건데요. 이로 인해 난자의 성숙과 배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또 난소 내부에 여러 개의 낭종이 생성이 됩니다. 결국에 규칙적인 배란을 못하고 또 건강하고 생식 가능한 난자를 배란하지 못함으로 해서 임신이 실패하는 경우가 바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내하 수체에 종양이 발생됐거나 갑상선 부신 등의 호르몬을 생산하는 내 분비샘에 이상이 생겼거나 또 극심한 다이어트로 체중이 너무 저하돼서 낮아져 있거나 거꾸로 또 지나치게 비만한 여성인 경우에도 호르몬의 불균형이 와서 배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여성 측의 불임의 원인인 첫 번째 난소 요인, 배란 이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골반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난간 폐쇄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될 난간, 그러니까 이 나팔관이 폐쇄가 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을 만들 수 없게 됨으로 해서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골반 내부에 여러 염증성 질환이나 과거에 좀 수술을 많이 했다거나 그로 인해 유착이 됐다거나 또 자궁 내부에 내막증이 생겨서 이로 인해 난간 폐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여성 측의 불임의 원인으로는 자궁 경관의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궁 경관이란 바로 자궁 하부 쪽에 위치하면서 질과 이어져 있는 통로를 말하는데 자궁 경관은 점액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배란 주기에 맞춰서 이 점액이 양과 질이 변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이제 적절한 변화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감염으로 인해서 그 점액질의 성질이 변하게 되면 정자의 유입을 방해해서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의 여성에게는 몸속의 정자를 공격해서 항체가 너무 많이 형성이 돼서 이 정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를 바로 외부에서 공격하는 대상으로 보고 그거를 항체를 형성해서 바로 불임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자궁 쪽의 요인으로 인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임신 중절 수술, 소파 수술을 많이 했거나 또 월경 출혈 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자궁 내부에 유착이 생겼거나 자궁 형태의 기형이 있거나 또 자궁에 혹 같은 용종이 있는 경우에도 일부에서 임신이나 착상, 자궁 내의 착상을 방해해 불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불임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측이나 남성 측 모두 불임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35세 이상이 넘어가면 바로 이제 임신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불임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그리고 또 흡연이나 여러 가지 약물, 음주 그런 것도 불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호르몬, 독소, 또 유전적인 요인 아니면 성병 등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에 걸려도 불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와 함께 여성 측의 불임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무리한 다이어트로 저체중이 됐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게 비만이 돼서 내장 지방이 늘어나 혈액 호르몬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난자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들을 갖다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 측의 요인으로는 연령, 스트레스와 함께 체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성 측의 요인으로는 고환 부위가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면 안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자가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사멸되기가 쉽기 때문에 건강한 정자 생산을 위해서는 너무 이렇게 뜨겁게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와 함께 너무 꽉 조이는 속옷이나 아니면은 이제 운동을 갖다가 너무 자극을 시켜주는 그런 운동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진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여자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기본 검사에는 소변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와 혈액형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와 함께 이제 호르몬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성선 자극 호르몬, 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항체 호르몬, 또 고안드로겐 혈증,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나 이런 거를 호르몬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기초 체온을 갖다가 체크하게 해서 그리고 배랑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배랑 검사에는 초음파 검사나 아니면 자궁 내벽의 조직 검사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복강경을 통해서 기본적인 불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다 하더라도 불임이 생긴다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난간주의 유착이라든지 자궁 내막증과 같은 여러 가지 병리적인 증상을 함께 진단을 하게 되고요. 남성 검사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정액 검사가 있는데요. 정액의 색깔이나 양이나 점도, 또 정자 수나 여러 가지 운동성이나 정자의 모양, 형태 등을 관찰해서 하게 되는 이런 정자 검사는 2주마다 한 2번 이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자 침투력 검사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난자와 정자를 함께 이런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에 배양을 시켜서 정자의 침투력을 능력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이와 함께 항정자 항체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정관에 여러 가지 감염이나 수술이나 고환 손상 등으로 인해서 혈관에 이제 고환 방어망이 커져가서 정자를 항체를 너무 많이 생성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 정자를 공격하는 그런 항체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진단법을 통해서 남성 측의 불임의 원인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여성 측인지 아니면은 남성 측인지 아니면 둘 다 이렇게 불임의 요인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건지를 알아본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크게 이제 산부인과적인 아니면은 이제 비뇨기과적인 치료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임 치료의 첫 번째 방법이 인공수정이라는 게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수정은 주로 남성 측의 원인으로 인해서 하는 게 바로 인공수정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면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서 남편의 정액 중에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불필요한 성분은 제거를 해버리고 고농도 배양액을 통해서 가장 좋은 정자만 걸러내주는 거죠. 그거를 여성의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을 해서 자연 수정을 유도를 하는 방법이 바로 인공수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공수정은 정자의 수나 운동성이 떨어진 경우에 많이 시행을 하고요. 아니면 여성 측에서 혹시나 남편 정자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정자를 잘 받아들여서 수정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너무 여성이 남편의 정자를 갖다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걸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서 항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원인이 특별히 없는 그런 원인 불명의 난임에도 1차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로 인공수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관 아기 수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여성 측의 원인과 남성 측의 원인이 같이 함께 있을 때 바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시험관 시술에 필요한 난자를 얻기 위해서 우선 여성에게 호르몬 주사를 맞춰서 과배란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난포의 개수나 크기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서 가장 좋은 형태의 난자를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정자를 같이 채취를 해서 배양 접시에 자연스러운 수정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남성 측의 원인으로 정관이 폐쇄됐거나 남성 요인에 의한 불임증이 있을 경우에는 시술로 인해서 정자도 같이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자와 정자를 같이 채취를 해서 자연스러운 수정을 유도를 하거나 내지는 난자 내에 직접 정자를 주입을 시켜서 이제 수정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정체를 바로 이제 또 정자에 심어주어서 임신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남성 측과 여성 측의 원인이 함께 있을 때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결보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포, 난자든지 정자든지 수정란을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을 해 놓는 건데요. 생명 활동을 일시적으로 딱 중단시킨 다음에 필요할 때 꺼내서 해동을 해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거죠. 주로 수정란의 경우 배아 이식을 시행한 다음에 혹시 남는 수정란이 있거나 아니면은 환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당장 이제 임신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자궁 내막의 상태 요인에 따라서 배아 이식을 미뤄야 하는 그런 경우에 바로 이 동결 보존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임, 불임의 한의학적인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맞춤 한약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면 저희도 여성 측의 원인인지 남성 측의 원인인지 여러 가지 문진과 진맥과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체온 검사 같은 거를 자꾸 이제 물어봐서요. 그동안에 어떠한 치료법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환자의 몸 상태나 체질이나 여러 가지 건강상 질환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성적인 그 난임 불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원인에 따른 처방에 따라 원인 제거, 원인 질환이 자궁 내막증인지 다낭성 난소증후인지 이런 원인 제거를 하고요. 또 자궁 생식기 쪽의 기능을 함께 동시에 강화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난소의 기능을 개선시켜줍니다. 이로 인해 배란 활동이 더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자궁 내막을 강화시켜줘서 이 자궁 내막에 혈행이 좋게 해서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고 이로 인해 자궁 착상이 잘 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함께 신체 전체 몸의 균형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고 또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나 질염이나 생리통 등 그러니까 자궁 질환을 갖다가 동시에 치료해주는 그런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갖기 전에 호르몬 치료를 병원에서 하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다리가 뚱뚱 붓고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하고 뭔가 모르게 원인 모를 통증이 온몸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이런 통증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한약도 같이 처방을 해드림으로 해서 신체적인 정신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약침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이거는 이제 자궁 내의 어혈이나 염증 같은 걸 제거해주고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이제 치료법에 해당이 되고요. 온뜸 치료는 뭐냐면 온열요법을 통해서 하복부나 복강내를 따뜻하게 해줌으로 해서 냉증을 제거해주고 기혈순환을 시켜줌으로 해서 어혈과 독소를 갖다 제거해서 자궁이나 난소의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결국에는 생식 기능을 갖다가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 Q&A. 또 많은 분들이 이 불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험관 6차 준비 중인 만 38세 여성입니다. 벌써 6차를 하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불균형도 있고 또 남편도 정자가 그 운동성도 적고 정자도 숫자가 매우 적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한온 치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남자도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이제 먼저 답변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요. 여성적인 난임, 불임의 원인과 함께 아울러 남성 측의 불임의 원인도 중요하다고 보고 두 분이 같이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을 더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성 측이 건강하고 건강한 난자를 이제 만들어내고 자궁 상태도 건강한다 하더라도 남성 측의 불임의 원인이 있으면은 불임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같이 건강하게 두 분 다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 드려야 결국에는 임신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일단은
여성 측은요,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고려를 해요. 하나는 배아의 질을 갖다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배란이 잘 되게 도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자궁의 건강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궁 내에 내막을 갖다가 튼튼하게 해주어서, 그래서 이 수정체가 착상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남성 측은요, 기형정자의 비율이 점점 나이가 들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자의 올바른 방향, 그러니까 정자가 건강한 정자가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정자의 운동성 또한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자 수가 많다 하더라도 질이 좋은 정자여야지만, 운동성이 좋아야지만 바로 난자를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어서 수정체를 더 잘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남성 측의 치료법을 보자면요. 일단은 평소에 생활관리나 여러 가지 식습관 관리도 중요하고, 이와 함께 저희가 한약 처방을 통해서 몸의 항산화 기능을 높여주는 그런 치료법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고 항산화가 진행이 산화가 되면요, 결국에는 건강한 정자를 생산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나 이제 술, 담배 같은 거 좀 피하라고 하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식품을 갖다가 건강한, 그러니까 육식보다는 이제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남성분들도 야채나 과일 같은 거 섭취를 좀 많이 하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한약 처방을 통해서 체내의 노폐물을 해독시켜주고 원활하게 남성 호르몬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생식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갑상선이나 아니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처럼 이런 호르몬 균형이 깨져가지고 호르몬의 이상, 대사 기능의 이상이 오신 분들은 그러한 치료를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한방적인 치료인 침이나 뜸이나 아니면은 이제 약침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난소의 기능을 강화시켜준가 더불어서 또 여성들의 생리통이나 아니면 생리불순이나 냉증 같은 걸 같이 치료해주며 해독시켜주고 자궁이나 난소의 혈행을 좋게 해주는 그런 이제 치료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난소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주어 건강한 난자를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요법이 해당이 됩니다. 청열 해독과 보온 보혈인데 결국 청열 해독은 몸의 자궁 난소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해독시켜주는 치료법으로서 시험관 실패 후에 오는 여러 가지 배란 장애나 생리불순, 생리량 감소 등을 치료해주고요. 또 보온 보혈을 통해 자궁 내막을 튼튼하게 해주어 시험관 아기 시술 들어가기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궁 내막과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 기능을 도와서 자궁 내의 착상력을 도와주는 그런 두 가지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도요, 이렇게 남성 측인 원인과 여성 측인 원인을 갖다가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원인 치료와 함께 여성과 남성의 생식 기능을 갖다가 더 끌어올려주는 그런 치료법을 해주면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다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해서 진단과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몸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임의 여러 가지 원인과 또 위험 요소들, 그리고 불임을 어떻게 진단하며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